머리를 감을 때 팔을 들어 올리기 어려워서 뒷머리를 감기가 어렵거나 등을 뒤로 돌리기가 어려워서 손끝을 만지기가 어렵고 화장실에서 이 뒷동작이 안 되기 때문에 뒤처리, 용변 보시고 뒤처리가 잘 안 되거나 바지를 위로 끌어올리는 동작이 안녕하세요. 굿라이프 시청자 여러분들, 달려라 병원 이수연 원장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팔을 위로 들어 올리거나 등 뒤로 돌리는 동작이 안 되면서 통증도 심해지기 시작해서 병원을 이곳저곳 돌아다녀도 크게 좋아지지 않아서 저희 병원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염증이 있다고 오십견 같다고 들었는데 주사를 맞고 물리치료를 하고 해도 전혀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답답해하고 또 궁금해하시면서 제 외래로 오십니다. 오늘은 오십견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을 제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십견은 나이 50에 주로 생긴다는 말 때문에 만들어진 용어인데요. 실제로 저희는 잘 쓰지 않아요. 왜냐면 정확한 의학 용어는 아니거든요. 의학 용어로는 동결견, 조금 더 어려운 용어로는 유착성 관절낭염입니다. 용어 안에 질병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는데요. 동결견은 동결 그리고 견, 동결은 영어로 frozen, 즉 얼음처럼 차갑게 굳어진 어깨라는 말이고요. 유착성 관절낭염은 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관절막에 염증이 생기면서 딱딱하게 들러붙는다는 의미로 결국 두 말 다 공통적으로는 어깨가 굳는다는 의미를 안고 있습니다. 결국 어깨가 굳어지면서 가동 범위가 줄어드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그렇다면 오십견은 왜 생길까요? 어깨 관절막은 평소에는 여유 공간이 많고요, 느슨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깨를 완전히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죠. 하지만 어떤 원인에서든지요, 어깨 관절막에 염증이 생기면 어깨 관절막이 두꺼워지면서 섬유화되고요, 유착되게 됩니다. 결국 이렇게 어깨 관절이 굳어지면 가동 범위가 줄어들게 되고요, 억지로 이걸 움직이려고 하면 굉장히 심한 통증이 유발되게 됩니다. 아직 명확한 원인은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명확한 원인이 없이 생기는 동결견을 1차성 동결견이라고 하고요, 상당히 많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그 외에 원인이 있는 경우를 2차성 동결견이라고 하는데 회전근개 질환이나 석회성 건염, 어깨를 다치는 외상, 아니면 어깨 관절 근처를 수술받아서 오랜 기간 어깨를 움직이지 못한 경우 등이 있을 수가 있어요. 또 당뇨나 갑상선 질환 등에서도 동결견의 유병률이 좀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냥 두면 저절로 낫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예전에는요, 자연적인 치유가 되는 거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치료할 필요 없다 이렇게 여겨지기도 했는데요. 최근의 연구를 보면 모든 환자들이 자연 치유되는 것은 아니고 일부 환자에서는 오랫동안 통증과 관절 운동 제한이 남는다. 그래서 우리가 10년을 관찰해 봤더니 약 40%만 정상적으로 회복되었다는 대규모 연구도 있습니다. 이렇게 장기적인 통증 그리고 기능 장애가 유발되면 우리가 아무래도 일상생활 불편감이 커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동결견의 구체적인 증상은 질병의 진행 단계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보통 3단계로 진행이 된다고 봅니다. 첫 단계는 동통기인데요. 통증이 심해지면서 관절의 운동 범위가 줄어드는 시기로 주로 통증은 밤에 그리고 누워있는 상태에서 심해져서 잠을 잘 못 주무시는 수면 장애가 동반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강직기인데요. 통증은 점차 줄어들지만 가동 범위의 감소가 서서히 진행됩니다. 마지막으로 융액인데 관절의 움직임이 조금씩 정상으로 돌아오지만 일부에서는 완전히 회복되지 않기도 합니다. 관절 운동 범위의 제한 때문에 머리를 감을 때 팔을 들어 올리기 어려워서 뒷머리를 감기가 어렵거나 등을 뒤로 돌리기가 어려워서 손끝을 만지기가 어렵고 화장실에서 이 뒷동작이 안 되기 때문에 뒤처리, 용변 보시고 뒤처리가 잘 안 되거나 바지를 위로 끌어올리는 동작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동결견의 진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환자분의 증상입니다. 능동적, 수동적 관절 운동 범위가 모두 감소한 건데요. 쉽게 말하면 능동적, 즉 내가 팔을 올리는 것도 안 되고요. 수동적, 다른 사람이 내 팔을 잡고 들어 올리는 것 둘 다 안 되는 거예요. 어깨가 너무 굳어있기 때문에 내가 해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이 해도 안 되는 거죠. 이러한 관절 운동의 범위의 제한은 관절 운동 범위의 거의 전 범위에 걸쳐서 나타나기 때문에 위로 들어 올리는 것도 잘 안 되고요, 바깥으로 돌리는 외야젠도 잘 안 되고요, 안으로 돌려서 뒤로 돌리는 이런 동작 모두 제한이 나타나고요. 특히나 이 안쪽에서는 그나마 괜찮지만 안쪽 범위를 올라가서 끝 범위 이런 데에서는 심한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엑스레이를 보통 찍지만요, 엑스레이에서는 특이적인 소견이 나타나진 않고 MRI를 검사할 경우에는 관절막이 두꺼워지고 주변에 염증을 동반한 소견이 확인되면서 진단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요. 동결견 치료는 크게 보존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로 나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보존적을 치료를 하게 되고요. 보존적 치료에는 약물 치료, 운동 제한 치료,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 등이 있습니다. 치료의 가장 큰 목적은 1번, 아픈 걸 줄이는 겁니다. 통증을 줄이는 거고요. 2번은 관절 운동 범위를 회복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약물 치료는 소염 진통제를 복용하게 되고요. 약 3에서 6주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약물 치료로 기본적인 염증 조절 및 통증을 가라앉힌 다음에는요, 운동 재활 치료를 하게 되는데, 보존적인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운동 재활입니다. 수동적 관절 운동을 통해서 운동 범위를 서서히 증가시키고, 대표적으로 팔을 위로 들어 올리는 것, 팔을 바깥으로 외회전시키는 것, 안쪽으로 내회전시키는 것, 이런 동작의 운동을 하게 됩니다.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는 따뜻한 온찜질을 해서 어깨의 유연성을 증가시켜주고요. 운동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는 약간 옥신옥신하고 열감이 있을 때 냉찜질을 해서 부종을 줄여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는 관절 안에 스테로이드를 주입하는 것으로 염증의 진행, 악화를 차단하고 통증을 줄여주기 때문에 통증이 심하거나 관절 강직이 심한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수술적 치료는 이런 보존적인 치료를 해도 좋아지지 않는 경우에 고려를 해볼 수가 있고요. 첫 번째는 마취하 도수 조작술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꺾는 거예요. 수면 마취 혹은 부분 마취한 상태에서 정형외과 전문의가 환자의 어깨 가동 범위를 인위적으로 늘려주는 방법입니다. 어깨를 꺾는 건데요. 주로 어깨 관절 강직이 매우 심한 환자분에서 시행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취한 상태에서 시행하니까요, 환자분은 통증을 느끼지 못하고요. 시술 후에는 가동 범위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후의 재활 운동에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관절경을 이용한 관절막 유리술인데요. 두꺼워진 관절막을 직접 절개해주는 수술입니다. 마취하고 어깨를 꺾는 시술 이런 거를 다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경과가 좋지 않은 경우, 아니면 다른 어깨 질환, 회전근개 질환 이런 게 동반되어 있으면 관절 내시경을 하면서 같이 시행하는 그런 경우로 시행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로지 수술만으로 증상이 전부 좋아지기는 어렵고요. 수술 후에도 유착이 생기면서 또 굳을 수 있기 때문에 수술 후에도 빠른 시간 안에 재활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재활 운동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결견에 대해서 환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들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됐기를 바라고요. 달려라 병원의 이수연이었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